됐어. 지금 녹화 시작 중이에요. 한번 볼게요. 고등수학 3. 여기 첫 챕터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고 있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이게 중학교 때 한 내용인데 첫 용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책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항이라고 한다면 여기 용어에 다항식에 포함된 각각의 반항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항에 대한 내용이 여기 문자를 하나 적어놨어요. 8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3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 8x제곱을 한번 가지고 볼게요. 얘는 따지고 보면 숫자랑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숫자 곱하기 문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거 자체를 항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항. 근데 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 숫자 한 번 곱하고 x라는 게 한 번 곱해져 있고 또 x라고 곱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뒤에 배울 지수 법칙에 의해서 또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친구를 지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 문자라고 하는 x가 두 번 곱해져 있다 해서 x의 제곱을 쓰잖아. 지수 법칙. 그러면 이거의 차수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차수가 되는 거야.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 차수. 그러면 이 항의 차수라고 불러주는 거는 8x제곱이라고 하는 숫자와 문자의 곱하기 상에서 이 하나의 항이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가? 두 번 곱해져 있잖아. 이러한 항의 차수라고 불러주는 게 이 차수다. 이 항의 차수를 말 그대로 항의 차수라고 부르는 거야. 항의 차수는 주어진 이 단항, 항 하나에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가. 그게 바로 항의 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항 하나, 마이너스 11x라고 하는 항 하나,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얘는 항이긴 항인데 아까 항이라고 하는 건 숫자랑 문자들의 곱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뭐만 있어? 숫자만 있잖아. 그러면 숫자만 있는 거를 조금 다른 이름으로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상수항. 그냥 숫자 곱하기 문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항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숫자만 있으니까 특별하게 상수항이라고 부른다고. 상수항. 되나요? 됐어? 그래서 이것들이 항이 여러 개 있잖아. 항이 여러 개. 이거를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항이 하나만 있다면 단항식, 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항식.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식의 차수라고 말해주는 게 있어. 식의 차수. 아까 내가 앞서서 언급한 이 친구는 항의 차수였죠. 항의 차수. 식의 차수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여러 가지에 있는 항에서 가장 큰 최고차항의 그 차수를 식의 차수로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얘 8x제곱이라고 하는 단항식의 차수, 항의 차수는 2차수가 되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11x의 차수는 몇 차수죠? 1차수가 되죠. x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상수라고 하는 건 문자가 없잖아. 그 상수항인 거야 그냥. 뭐 0 따지고 보면 0차인 거지. 0차.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세 개 중에 가장 높은 차수는 2차수가 되겠네. 그래서 주어진 식의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큰 2차수가 되는 거고, 아까 연진이 너가 물어봤던 항의 차수는 그냥 이 항들을 말하는 거야. x제곱 이거는 2차수, x라고 하는 마이너스 11x의 차수는 1차수. 되겠어? 됐나요? 그럼 우리 이 용어들을 정리를 한 번 더 한 건데, 이 용어들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동류항이라는 말이 있죠. 동류항. 이 동류항은 다항식에 덧셈 뺄셈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동류항의 정의는 뭐냐면 이 문자와 그 곱해준 차수 몇 번 곱했는가,
그것들이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8x 제곱과 마이너스 11x라고 하는 이 항 두 개는 x라고 하는 문자가 두 번, x라고 하는 문자가 한 번, 두 개는 문자와 그 차수가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8x 제곱이라는 친구와 2x 제곱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 문자와 그 곱해준 차수가, 문자랑 그 곱해준 숫자 차수가 어때? 같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동류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중학교 때. 한 번 더 배우고 가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죠? 동류항의 계산은 그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들끼리 앞에 붙어있는 친구를 개수라고 불렀죠. 그 항의 개수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면 돼. 곱하고 나누고는 좀 단쪽이고 더하고 빼면 됐었죠. 되나요? 이게 동류항들끼리의 계산.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까지는 중학교 내용인데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다항식의 정리라고 해서 내림차순이라는 것과 오름차순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 자, 보게 되면 다항식 5xy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인데 지금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단어를 봤을 때 내려가는 거잖아. 내려가는 거. 그래서 높은 거부터 낮은 순으로 쭈루루루 가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뭐가? 차수가 높은 항에서 낮은 항 순서대로 내려오면 그걸 내림차순. 그럼 반대로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그 항들의 낮은 차수로부터 높은 차수대로 가는 거를 오름차순 순서라고 해요.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왠지 그냥 단지 얘네들의 정리라는 건데 우리가 이 오름차순의 정리와 내림차순으로 한다고 할 때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x, y 두 개 같이 곱해져 있잖아. 이 친구는 x제곱, 얘는 y제곱. 그러니까 x에 대한 문자로 내림차순 할래, 오름차순 할래, y에 대한 문자로 내림차순 할래, 오름차순 할래,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지. 그럼 나는 이거를 x에 대한 내림차순을 먼저 해볼게요.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럼 내림차순이라는 건 내려가야 되니까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간다고 했어. 문자가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 그럼 주어진 문자 중에 x에서 가장 높은 차수는 3x 제곱이 되겠네. 맞지? 차수가 높은 게. 평화돼? 그러면 3x 제곱을 가장 먼저 적어주고, 그럼 3x 제곱이 왔으니까 그 다음 차수는 1차수가 되겠죠? 그럼 그 1차수가 되는 숫자는, 문자는 요거 하나랑 여기 또 있네. 그럼 그 두 개를 그대로 적습니다. 일단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5xy 더하기 4x. 근데 우리가 아까 동류항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동류항이 아니지. 왜냐면 얘는 xy고 얘는 x잖아. 근데 우린 이걸 x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그 x만 생각하고 정리를 한다면 얘가 y를 상수로서 생각해보세요. 문자지만. 그럼 얘 그냥 5y를 적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거 플러스 4.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5y 더하기 4로. 됐니? 자, 그리고 남아있는 항이 누구 남았냐면 이거 썼고 이거 썼고 이거 썼죠? 뭐만 남았냐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이기 때문에 얘 문자에 대해서 x가 없으니까 사실 상수항인 거야. x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한다면 상수항이에요. y 문자가 있지만.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얘가 여기 오는 거예요.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은 거니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가운데 오는 겁니다. 똑같이 플러스 5y 더하기 4의 x.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3x제곱. 이게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오름차순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까지만.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앞에 사실 언급을 했어. 뭐냐면 얘네들은 동류항들끼리 계산하면 되는구나. 끝!
동량들끼리의 계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대로. 그리고 다항식 덧셈에 대한 성질에 뭐가 있냐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어요.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식으로 A라는 다항식이 있겠고 B라는 다항식이 더해졌는데 이 두 개를 바꿨대. 그러니까 내가 순서를 A 더하기 B 말고 B 더하기 A도 이 두 개의 결과는 같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어떻다? 같다고. 두 개를 교환했잖아. 바꿨잖아. 이게 교환법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다고. 등호가 만족이 된다고. 그리고 그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기 같은 연산이죠. 같은 연산.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하고 싶은 가로를 데리고 왔는데 그 뒤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동일한 식에 대해서 이번에는 뒤쪽 B 더하기 C 두 개를 더한 거랑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같은 연산일 경우에는 같다고. 이게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 됐나요? 뭐 큰 게 없죠? 별거 없죠? 그래서 이제 1번으로 가볼게요. 고등학교에서 뭔가 엄청 스펙타클한 걸 배우는 게 아니야. 일단 배우고 있던 거 조금 더 확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에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마이너스 Y제곱 이거래.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2xy 마이너스 3x제곱이죠. 3x제곱 마이너스 5xy.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2xy 마이너스 y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그리고 마이너스 2에 b 마이너스 3c. 자, 얘를 계산해 달래요. 자, 그러면 이 필수예제 1번은 여러분들이 딱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했을 때 첫 시험에 1번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와. 진짜 1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하냐면 요 친구가 이러한 다항식이니까 대입해달라 이건 거야. 대입해서 정리해서 풀어주세요 했는데 이걸 일일이 집어넣으면 되겠어? 이걸 일일이 A, B, C 자리에 집어넣으면 너무 까다롭잖아. 맞잖아.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A, B, C 문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부터 합니다. 그거 먼저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뭐 더하고 뺄 게 없죠. 그럼 이 뒷친구가 분배가 된다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6c가 되겠죠. 그러고 얘네들 a, b,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6c 이렇게 되겠네. 이제 조만간 가겠다. 이렇게 생각보다 정리가 안 됐네. 근데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 a, b, c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a 먼저 해봅니다. 마이너스 2a라는 건 주어진 거에 2배를 곱하라는 거잖아.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되나요?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b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를 곱해준다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y 그 다음에 플러스 6c네. 그러면 6배를 곱해주면 12xy 마이너스 6y제곱 되겠나요? 됐어?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함을 계산하는 건데 동류항들끼리 계산한다면 이거 두 개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하면 마이너스 5x제곱이 되겠네. 이거 세 개 계산하면 플러스 12 플러스 5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15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4y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답은 얘가 되는 거야. 정리를 했을 때 되게 별거 없지.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 뺄셈 첫 번째 챕터를 끝낸 거예요. 되게 별거 없어요. 그리고